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저 SPL 셀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00원에 30%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매수한. 수익을 안 챙겼네요, 한 번도. 예,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내요. 이걸 우리가 비율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나고 있으면 더 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 하면서 수익을 구경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농사를 짓는 이유가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 나무가 이렇게 쭉 열리면서 줄기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걸 보면서 더 많이 나오겠지.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게 수확은 되진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수학의 시기 때 수학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네. 많은 투자자들이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 11년 동안 하면서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거진다 수익 나면 더 가지 않을까? 더 가겠지. 야, 좀만 더 있으면 올라가겠지. 오 하다가 아씨 본전이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네,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수익률보다 얘가 주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요. 영원히 그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 수익 내면 나와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10% 도달되면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15%로 상향을 하고요. 15% 올라오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올 것 같으면 20%까지 가지 않을까 하면서 20%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20%까지 가면은 이 정도로 올라오는 기업이면 50%도 되겠는데 하면서 목표를 계속 올려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기업이 어떻고 SPOL셀이 어떤 기업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익 나면은 내가 처음으로 설정했던 어떤 수익률이 있다면 거기서 그냥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팔고 치워야 돼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SPOL셀 말고도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 무조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럼 한 종목당 수익률은 우리가 어떤 정도로 잡으면 되느냐 하면요. 아니 지금 이 종목에서 최대 수익률 거의 한 18%, 19%까지 나왔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면은 뭐 뭘로 만족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욕심이 컸던 거예요. 주식 수익률이 10% 넘어가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주식을 일확천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배거 이런 이야기 하면서 10배 가야 된다. 뭐 70%, 80%, 막 50%, 100%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안 되는 수익률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욕심을 좀 줄여라. 그러면은 수익 났을 때 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볼 만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게 장기로 가져가도 나쁜 기업은 아니긴 해요. 적자가 나고 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쁜 기업은 아닌 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수소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지만 충전하는데 어느 정도 좀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수소 전기 자동차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대차가 이제 그거를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밀어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판매까지 잘 안 되는 이유가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제는 뭐 수소 인프라를 좀 구축한다거나 이러면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긴 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대선 후보들께서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수소 연료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토론이 아마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내일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얘가 급등이 안 나온다면 장기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은 팔았다가 나중에 좋은 포인트 때 다시 사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대선 토론 내일 잡혀 있는데요. 내일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소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얘가 엮이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럼 아마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거니까 그때는 비중을 줄여내면서 매도를 한 30, 절반 정도 이상을 해내면서 수익을 수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을 챙겨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러면 10,000원 이하로 살살살살 빠지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10,000원부터 물려가지고 7,000원까지 가져가면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가 나중에 좋은 타이밍을 잡거나 만약에 장기로 가져갈 것 같으면 SPOL세 말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네. 일단 내일이 기점이다. 내일 토론 이후에 수, 목, 금 해서 얘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걱정 없이 그냥 이번에 못 챙겼던 수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회를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0,000원 밀릴 때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손절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자 또는 이 종목을 조금 8,000원이나 7,000원 이하에 다시 들어가서 가져가도 될지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에코플라스틱이고요. 2,970원에 비중 10%요. 2,970원에 비중 10%요. 10%요. 이거는 예, 지금 예. 들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를 경량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우리가 쇠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자동차가 무거우면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만들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관련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차량용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앞으로 뭐 어떨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자동차 경량화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적자가 좀 나긴 했었어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가라면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더 실을 이유까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안 올라가고 밑으로 축축축축 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처지게 되면은 괜히 그 더 사가지고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더 살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중에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탈 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예.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가 그쪽으로 엮이기도 하면서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율대로 간다면은 그 탈 플라스틱 이야기 하신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다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때.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러니까 지지율은 높으나 만약에 당선 안 돼가지고 주가가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만약에 그쪽으로 엮이면서 정책이 그쪽으로 잘 나오게 된다면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도 만약에 탈플라스틱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뭐 그 정권 안에서는 충분히 우상향을 한다거나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 안에 그러니까 정부를 딱 잡으면은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몇 년 차에 탈플라스틱 정책이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죠?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는 근데 국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는 어떤 정책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가져간다면은 저는 이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4,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